임대차 입법 앞으로 어떻게 바뀌게 되는 걸까요? 미자분들 안녕하세요. 미세스 머니입니다.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도입이 된 임대차 입법. 하지만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으면서 5년차가 되었는데요. 최근에 개편 이슈가 생겼습니다. 임대차 입법 앞으로 어떻게 바뀌게 되는 걸까요? 오늘은 임대차 입법 개편 방안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차 입법은 2020년 7월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일부 개정안으로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말합니다. 임차인은 기존 계약을 한 번 더 갱신할 수 있어서 2+2 최대 4년간 거주가 가능하고요. 임대료 상승률은 기존 임대료의 5%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도입이 되었지만 실제로 시장이 어떻게 되었나요? 임대시장 매물이 감소하고 신규 임대차 계약 시 못 올렸던 임대료가 한꺼번에 올라가는 바람에 오히려 전세가 급상승이란 역효과를 낳아서 문제가 되었었죠. 또한 세입자가 이사비를 요구하는 사례 등 집주인과 세입자의 갈등으로 인한 부작용도 꾸준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법 개정이 필요해 보이죠? 최근에 주택임대차 제도 개선 방안 연구 최초 보고서가 공개되었습니다. 현행 임대차법이 임대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지적과 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제기되고 있는 터라 임대차 입법 폐지 얘기가 진작부터 흘러나왔었는데요. 정부에서는 어떤 개선 방안을 내놓았는지 내용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4가지 방안이 나왔는데요. 이 4가지가 뭐냐 하면 첫 번째, 현행 임대차 입법 제도를 폐지한다입니다. 갱신계약은 보증금 증액이 5% 이내로 제한이 되는데 갱신계약이 아닌 경우나 신규 계약은 전세가가 시세에 맞게 책정이 되다 보니 당연히 전세값이 달라지는 이중 가격이 형성이 되었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이 전세가가 맞는 건지 저게 맞는 건지 정보가 명확하지 않아서 시장이 혼란스러웠는데요. 폐지 쪽으로 무게가 실린다면 이런 문제를 해소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 대안은 지역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입니다. 임대차 특별지역을 지정해서 해당 지역에 한해서 1년에서 2년의 계약갱신 요구권이나 상한요율을 적용한다는 것인데요. 다만 이렇게 돼도 해당 지역에서 이중가격 형성이 된다거나 또 계약갱신으로 인한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 문제가 남을 수가 있겠고요. 또 임대차 특별지역에 해당되는 지자체는 당연히 민원 소지 등도 발생할 거고요. 행정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게 단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대안은 임대차 입법 제도를 그대로 두는 대신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을 맺을 때 계약갱신 요구권과 상한요율 적용 여부를 협상하는 방안입니다. 임대차 입법을 폐지하지는 않을 테니 서로 알아서 잘 협상하세요 라는 얘기인 거죠. 네 번째 대안, 상한요율을 5%에서 10% 이내로 상향하는 것과 또 5억 미만 저가 주택에만 적용한다입니다. 임차인은 조금만 올리길 바랄 거고 또 임대인은 시세대로 많이 받으려 할 거고 이것 또한 임대인 임차인의 협상이 필요한 방법이죠.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방안이 나왔는데요. 임대차 계약을 10년 보정해 줄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0년? 사유재산을 10년 동안 제한한다고요? 임대차 갱신권 2+2 도입해서 전세가가 한 방에 급등하고 매물도 감소해서 역풍을 맞았는데 10년 얘기가 나오다니 이게 맞는 건가요? 이제라도 자연스러운 시장에 맡겨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임대차 입법 개편안을 두고 전문가들조차 법 폐지와 보완 개선책에 대해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3, 4월 중에 토론회를 거친다고 하는데요. 공론화를 통해서 부디 합리적인 대책이 나오길 바라보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